그래서 오늘은 노화라는 이 피할 수 없는 과정에 맞서서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정말 다양해요. 뭐 전문가 컬럼, 병원 건강 정보, 또 연구 인터뷰, 유튜브 채널, 위키백과까지 있더라고요. 네, 아주 다채롭죠. 네. 그래서 뭐 생활 습관부터 피부 관리,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그 미래의 영노화 기술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속에서 그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들, 그걸 좀 찾아내는 게 목표인데요. 네. 매일의 그 작은 습관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방패죠.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피부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들, 또 노화 연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최전선까지 한번 둘러볼 겁니다. 아, 네. 단순히 뭐 정보 조각들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각 정보가 왜 중요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함께 꿰어볼까요? 우선 노화 속도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이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러 자료에서 생물학적 나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실제 나이와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요. 주민등록상의 나이와는 별개로 우리 몸의 세포나 장기가 실제로 얼마나 건강한지 또 얼마나 젊게 기능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몸의 나이. 네, 이 생물학적 나이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생활 습관인데요. 그 미주 한국일보 컬럼에서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다들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또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걷기만 해도 되나요? 그냥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 좀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이거랑 함께 주 2, 3회 정도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 근력 운동도 같이요? 네, 특히 근력 운동은 노화와 함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이걸 예방하는 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감소증이요? 네,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노년기에 넘어지는 건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근육 유지가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운동 다음으로 중요한 건 역시 식단이겠죠? 항산화 식단이라는 말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던데요. 활성산소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요. 네, 맞아요. 두 번째 핵심 요소가 바로 그 항산화 식단입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거나 뭐 여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좀 불안정한 분자가 만들어져요. 활성산소 들어갔어요. 네,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막 공격하고 손상시켜서 노화를 앞당기거든요. 근데 항산화 성분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좀 중화시켜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성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보통 신선한 채소, 과일, 뭐 견과류,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같은 식품에 아주 풍부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좀 언급됐나요? 자료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그 미주 한국일보 칼럼에서는 블루베리, 브로콜리, 토마토, 녹차 이런 걸 강조했고요. 네. 서울대 효병원 자료에서는 아몬드, 연어, 방울양배추 이걸 좋은 식품으로 꼽았습니다. 아, 종류가 조금씩 다르네요. 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색깔이 아주 선명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품들이죠. 반대로 설탕이 너무 많이 든 음식이나 포화지방, 가공식품 같은 건 활성산소를 늘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군요. 아,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아, 정말 그렇죠. 근데 수면 부족은 단순히 다음날 피곤하다. 이 문제를 넘어서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노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 직접적으로요? 네. 그래서 하루 7시간 이상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인다거나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런 걸 만드는 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 정말 듣고 보니 너무 기본적인 습관들인데 이게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거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네. 이 코르티솔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여러 가지 노화 관련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즐거운 취미 활동 혹은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한다니 결국 꾸준함이 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실 피부 노화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이야기 나눈 그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쵸.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도 바로 그 활성산소, 그러니까 자유라디칼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보면요. 이 활성산소가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섬유 이런 걸 손상시키고 분해해요. 아, 콜라겐을요? 네, 그래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 생성을 좀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먹거나 바르는 게 중요하군요. 어떤 비타민들이 특히 효과적인가요? 비타민 종류가 많잖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비타민 A, C, E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그 알쓸피식 유튜브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요. 우선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조절하고 또 피지나 땀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피부를 좀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피부를 부드럽게. 네,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고 각질도 생기기 쉽죠. 당근이나 단호박 같은 노란색 채소, 망고, 복숭아에 많이 들어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좋군요. 네. 다만 그 당근에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가 있어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따로 섭취하는 게 더 좋다는 팁도 있네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럼 비타민 E와 C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비타민 E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요. 피부 탄력 증진이나 세포 재생에도 기여합니다. 견과류나 식물성 기름, 아보카도에 풍부하죠. 네. 섭취 팁으로는 비타민 E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오렌지나 레몬 같은 과일이랑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아,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네. 그리고 비타민 C는 뭐 아마 가장 잘 알려진 항산화 비타민일 텐데요. 강력한 항산화 효과는 기본이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를 밝게 하는 미백 효과, 그리고 피부 탄력의 핵심인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합성이요? 중요하네요. 네. 오렌지, 레몬, 딸기 같은 과일이랑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채소에 풍부하죠. 화장품 성분으로도 비타민C가 정말 많이 쓰이는데 보니까 종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뭐 순수 비타민C, 유도체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 알셀피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는데요. 순수 비타민 C, 그러니까 L-아스코빅이시드라고 하는 게 효과는 정말 뛰어나지만 빛이나 공기에 좀 약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고농도에서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해요. 아, 자극이 있을 수 있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타민 C를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는데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자외선 차단제랑 같이 쓰면 좋군요. 아침에요. 네, 아침 스킨케어 루틴에 함께 포함하면 아주 좋겠죠.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비타민 외에도 주목할 만한 항산화 성분들이 더 있다는 점이에요. 그 알쓸피식 채널이나 서울대 효병원 자료, 위키백과 목록 같은 걸 보니까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어떤가요? 비타민 B3라고 하던데요. 네, 나이아신아마이드. 이거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인기가 높아진 성분이죠.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또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미백 효과까지 내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성분입니다. 와, 정말 만능인데요?
그렇죠. 알쓸피식 채널에서는 비타민C에 비해서 자극이 좀 적어서 민감성 피부도 비교적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빛이나 열에도 꽤 안정적인 편이라 아침에 크림 형태로 사용하기 좋다는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비타민C보다 더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좋은 만능 일꾼 같은 성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녹차 추출물도 항산화 효과로 유명하지 않나요? 저도 녹차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녹차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인 EGGC,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이게 매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지 씨요? 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외에도 모공이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염 및 피부 진정 효과, 심지어 미백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좋네요. 네, 알쓸피식 채널 운영자이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녹차 성분을 가장 선호하는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꼽기도 했죠. 이 외에도 위키백과 항산화제 목록을 보면 포도 껍질에 많은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세포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존재하고 또 연구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항산화 성분만 해도 정말 파고들 내용이 많네요. 자, 이제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넘어서 피부 젊음을 돕는 또 다른 성분들, 그리고 미래 기술 동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알쓸피식 유튜브에서는 펩타이드라는 성분도 꽤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이건 저도 좀 생소한데요? 아, 펩타이드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이 여러 개 이렇게 사슬처럼 결합된 작은 단백질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작은 단백질 조각. 네, 우리 피부 속에서는 원래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세포 간의 신호를 전달하거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 구성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상처 치유 과정을 돕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EGF, 상피세포 성장인자라고 하죠. 이것도 펩타이드의 일종입니다. 아, EGF가 펩타이드였군요. 그럼 화장품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펩타이드는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목표로 하는데요. 어떤 펩타이드는 피부세포에 콜라겐 더 만들어! 이런 신호를 보내서 탄력을 개선하려고 하고 어떤 펩타이드는 근육 수축 신호를 좀 방해해서 표정주름을 완화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표정주름까지요? 네, 또 염증 반응을 줄이거나 피부 재생을 돕는 종류도 있죠. 알셀피식에서는 펩타이드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어떤 건 콜라겐 생성을 돕는 신호 역할을 하고 어떤 건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 제형 선택 팁으로 지성 피부는 좀 가벼운 로션 타입을, 건성 피부는 보습력이 좋은 크림 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제용도 고를 수 있군요. 자, 이제 정말 가장 흥미진진한 파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영노화, 리버스 에이징 기술인데요. 와, 노화를 늦추는 걸 넘어서 되돌린다니. 이 개념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테크포커스 자료에 소개된 KIST 조광현 교수님의 연구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영노화는 항노화, 엔타이에이징이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영노화는 이미 진행된 노화 상태를 더 젊고 건강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훨씬 더 야심찬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돌린다라? 네, 조광현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 복잡한 생명 현상인 노화 과정을 시스템 생물학적 접근, 그러니까 수학 모델링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화와 영노화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분자 스위치를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 스위치가 바로 PDK1이라는 분자인 거죠. 맞습니다. 연구팀이 인간 피부세포, 그 진피섬유화 세포의 노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해서 PDK1이라는 인산화 효소가 노화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낸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PDK1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노화돼서 활동을 멈췄던 세포들이 다시 젊은 세포처럼 활발하게 분열하고 실제 인공 피부 모델에서도 진피층의 두께가 증가하고 콜라겐 합성이 늘어나는 등 젊은 피부의 특성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피부 노화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는 스위치를 찾아낸 셈이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아직 갈 길이 좀 멀겠죠? 다른 연구 방향들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아직 초기 연구 단계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죠.
그 테크포커스 인터뷰에서도 언급됐듯이 노화된 세포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세놀리틱스. 세놀리틱스. 네. 혹은 노화세포가 주변에 염증 물질을 퍼뜨리는 걸 막는 세노몰픽스. 같은 다른 접근법들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자칫 건강한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죠. 또 세포의 운명을 바꾸는 야마나카 인자를 이용한 역분화 기술도 가능성을 보이긴 했지만 암 발생 위험 같은 아주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요. 아, 위험성도 있군요. 네. 그런 면에서 조광현 교수 팀처럼 노화 경로의 특정 핵심 분자, 이 PDK1을 정밀하게 타겟으로 하는 방식이 부작용 우려를 줄이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영노화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건강 수명. 네,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 없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조광현 교수팀의 연구가 아모레퍼시픽과의 협력을 통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기술 이전 및 재범화 연구로 이어졌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 부분도 봤어요. 기초과학 연구 성과가 산업계와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원천 기술과 기업의 제품 개발 노하우, 또 자원, 예를 들면 천연물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결합된 거죠. 앞으로 이런 생물학, 수학, 컴퓨터 공학, 제어공학 등이 융합된 시스템 생물학적 접근이 영노화 연구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단순히 피부 미용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되돌릴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엿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수술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구라는 사실이 놀랍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를 통해 노화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생물학적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둘째로는 피부 노화와 관련해서는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을 섭취하고 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녹차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함유된 스킨케어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셋째로는 펩타이드처럼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돕거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성 성분질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노화를 단순히 늦추는 것을 넘어 이미 진행된 노화를 되돌리려는 영노화 연구가 PDK1 억제 연구처럼 실제 성과를 보이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미래의 건강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결국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부터 최첨단 과학 기술까지 노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지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숙명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우리가 일상 속 선택과 또 과학기술의 도움을 통해서 노화의 속도와 그 영향력에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단기적인 변화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보에 기반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많은 답을 주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꾸준해야 할까요? 한두 달, 아니면 정말 평생에 걸쳐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KIST 연구에서 피부세포의 노화 스위치, 그 PDK1을 찾아냈다면 혹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관, 예를 들어 뇌나 심장, 근육에도 각기 다른 노화 스위치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노화 속도만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상상,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여정에 작은 영감이 남아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